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드시죠? 저도 얼마 전에 봤더니 블로그도 챗봇이 쓰고 논문도 챗봇이 쓰고 심지어는 유튜브까지도 제작하는 데에 챗봇이 등장해서 유튜브 밑에 챗봇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진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지 챗봇에게 지지 않고 로봇에게 지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이에요. 그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요. 북클럽 오리진과의 인터뷰에서 2040년이 되었을 때 지금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 또 지금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 있었던 것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서 예측 불허의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예측 불허의 세상이 되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예측 불허의 시대가 되다 보면 내가 실패를 하게 되고 내가 했던 것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개인의 회복력 또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설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실패를 다루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왜 유튜브에 보면은 구글링이 막 되어서 그 법륜스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들으니까 구글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시는 이 작가님도 구글링을 통해서 법륜스님을 만났는데 그때 마침 공무원 공부를 하던 시험 준비생의 이야기가 나왔대요. 법륜스님이 질문한 사람은 30살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사업을 실패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의사 아무나 하나요. 그렇다 보니 이 친구가 의사가 되지 못했고 그게 얘는 죄책감이 들었고 그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때에 법륜스님이 그 공무원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었니? 라고 물었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시험에 도전도 안 했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들었을 때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대부분은요, 그렇지, 그래,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륜스님은요, 네가 지금 했던 그 말이 바로 그런 게 너희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실패할 것 같았으면 가지도 않았어요 라는 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역시 스님이구나, 일반인과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사회를 살면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포기하지 마, 버텨, 존버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무조건 버텨야 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텨. 여기서 못 버티면 너 다른 데 가서 아무것도 못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못한다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실패를 하지 않아야지 잘 된다는 그런 치열함 속으로 막 몰아넣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좀 따끔따끔했거든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도 그러면 좀 치열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한번 탁 들어가서 끝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그죠? 공무원 하시는 분들한테 물으면은요, 그 세계가 굉장히 치열하대요. 100대 1씩, 200대 1씩을 뚫고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치열하겠죠.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왜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쉽게 돈 버는 거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쉽게 돈 버는 직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실패를 좀 적게 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냥 사회적 이치상 공무원이 생각나겠죠. 우리는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신조차도 실패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그런데요, 이런 곳이 있대요. 실패를 연습시키는 학교요. 어떤 곳이냐고요? 바로 핀란드에 있는데요. 책 속으로 들어가서 이곳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SBS 스페셜에서 핀란드의 한 초등학교를 취재한 적이 있다. 아이들은 각설탕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각설탕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무너지기를 반복했다. 교사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소개하며 아이들에게 실패하는 법과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교육 분위기는 사회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실제 핀란드에는 서로의 실패담을 공유하고 기념하는 실패의 날이 존재한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실패에 대한 너그러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핀란드라고 해서 원래 이랬던 건 아니다. 철옹성 같았던 핀란드의 국민기업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노키아가요, 핀란드에서 본사를 둔 회사거든요. 네트워크 설비 통신 장비를 주제로 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무너졌대요. 그때 경제 위기와 대규모의 실업을 겪었지만 노키아에서 나온 이들은 수많은 스타트업을 세웠고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었다. 핀란드 사회는 위기의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이 아닌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운 것이다. 설탕을 쌓으면서 그 설탕이 무너지고 다시 쌓고 하는 실패의 다양한 경험을 구체물을 통해서 아주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은 커서 성인이 되어서도 실패는 두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인생 최고의 일이 바로 애플에서 해고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떤 누군가는 여기에 있는 김수연 작가님은요, 자기가 면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었대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대요. 정말 혹독하고 마음에 나는 그 남자밖에 없어 하면서 왜 막 따라다녔던 그 누구죠? 갑자기 그 드라마가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엄청 유명한 드라마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에서처럼 왜 여주인공이 아주 악랄한 남자와 헤어지면서 그 여자는 더 신분 좋고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뿐인가요? 그죠? 실패한 후에야 내가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거 아니야, 다르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더 엎어서 새로운 길로 창조해 나가잖아요.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내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는 그냥 나는 포기할 거야,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패를 하면은요, 아무짝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상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강의를 들었던 김미경 강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패라는 거를 많이 해봐야 된다. 본인이 나이 60 가까이 되어서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자기의 실패 창고에 가득 찬 실패를 했던 경험들을 하나 둘 넣어두었는데 지금
그 경험들을 하나둘 꺼내서 거기에다가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조금씩 고쳐 나갔더니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게 정말 와닿는 거였거든요. 사실 보통의 사람들 또 우리가 예전에 자라왔을 때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실패는 나쁜 거고 실패보다는 성공을 해야 되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조금 변경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요, 실패의 순간은요, 일적인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목표에서, 직업에서, 또는 삶의 어떤 순간순간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야호! 나 이제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쾌재를 부르는 그런 일이 되었어야 한대요. 오늘부터 생각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생각의 각도를 약간 틀어보는 건 어떨까요? 실패는 우리가 죽음같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한 발짝 도둠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앞날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저 날마다 수지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